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천하 동인계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단사와 다른 차이점을 찾는다면, 단사라 하는 것은 각기 다른 개체들을 하나로 공동으로 묶어가는 것이라면, 상에서는 같은 부류의 것을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각기 달리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묶여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또다시 개체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통과 개별, 개별과 공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하동인의 대상은 같은 속에서 또 다른 면모들을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 천하 천여와 동인이니, 하늘과 불이라 하는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동인이니, 군자 이하야 유족 변물 하나니라 라고 했을 때, 족이라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로 한다라는 것과 물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같은 속에서 개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해서 개별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같은 종류들을 유별로 구분하고 물건들을 분별해서 개체화시킨 것입니다. 천재상이 화염상하니, 하늘은 위에 있고 불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면서 함께하니, 기성 동야라 그 성품이 같으니 동인이라 하겠다. 우리는 족을 유별로 구별하고 물을 분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같은 속에서 다른 개체를 살펴보는 이유는, 궁극적 목표는 2차로 다른 것들을 다 하나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동일체를 각기 차별화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다시 동일성을 찾아간다, 이런 3단 논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파 선생이 뭐라고 말했느냐,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말한 동인은 대상을 주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상에서 말하는 동인은 이 유소부동으로 이동야라, 같지 않는 바가, 부동한 바가 다른 게 아니라 족의 유와 물에 분별된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유소부동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면 심리라는 것이 유소부동입니다. 이게 같지 않은 바로 똑같이 만든다, 그게 치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단사에서는 다른 것들을 공통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공통 속에서 차별을 찾고 차별 속에서 다시 공동화를 시킨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면, 자, 천지소생의 각족 수분하니, 하늘이 모든 만물을 내어줄 적에 각기 부류가 있습니다. 이 족자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종의 부류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마다의 부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기 그 분수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의 종류만 하더라도 개라고 하는 유는 하나이지만 개의 과속에 수많은 종자들이 각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더 쉽게 표현하면 저 앞에 대나무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푸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대나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매디가 촘촘하게 있는 대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왕대도 있고 어떤 건 분죽도 있고 이게 각종 수분입니다. 각기 같은 그 족속 속에서도 각기 다른 분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 건부지, 무사자. 건부지, 무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건자는 하늘 천자 뜻으로 바꿔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덮어준 것이니까 하늘이 모든 만물을 사심이 없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글자대로 지겨가면 하늘의 덮어줌이 사심이 없는 걸 본받은 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사심 없이 덮어주는 하늘을 본받은 자가 수분지족이 이렇게 분수가 다른 그런 종류 속에서 추력이 소동하니 그 같은 바로 또 유로 모아서 구분한다. 유로 모아서 통일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차이를 둔 개별성인데 그 속에서 똑같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화지서급에 바로 불빛이 미치는 바에 법물이 균조하나니 불이 비치면 모든 물건을 하늘만 사심없이 덮어준 게 아니라 불빛도 사심없이 비춰준 것이다. 불 피우면. 그러니 법, 이명지, 유별자 바로 이 깨의 밝음은 뭘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이어준 깨는 밝음이 차별이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밝다, 이치를 밝히다, 소위 경물치지하다. 그 차별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명의 분별이 있는 것을 법받은 자가 균조지물이 바로 불이 고루 비춰주는 그런 물건에 대하여 변석기 소리 하나니 그 다른 차이점을 또 분별해서 구분하나니 동경지 이하라 이것은 같은 속에서 다른 차이점을 가져온다라고도 임천호 씨는 이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초구는 동인우문이니 초구라 하는 것은 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문 안에 있으면 가족끼리만 함께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동인우 출문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 밖을 나가서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가족의 관계를 버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으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왜 문 밖으로 나갔느냐? 동인지초라 미유사조하고 동인의 첫 부분이라 사적으로 바로 주인이 사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고 이 동인에서의 사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는 것은 초효하고 상효가 사적으로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강으로 제어하여 강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 상무 개응하니 위로는 구사하고 서로 관계나 상응 관계가 없으니 가히 무근이라 가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개응이 없다라는 것이
문자 뜻이에요. 문 밖을 나간 것이에요. 고로기 상점이 여차하니라.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상활 출문 동인을 우수구야리오. 자, 자기 집 밖을 나가서, 그래서 여기에 공자가 쓰실 적에는 출문이란 말을 딱 썼어요. 주공이 있을 때는 동인 우문만 썼어요. 공자는 거기다가 날출자를 하나 써놓은 것이에요. 문 밖을 나가서 바로 모든 사람과 이렇게 이 날출자를 딱 써놓으니까 집안 식구들의 얽매이지 않고 나가서 함께하니 우수구야리오. 또한 그 어느 누가 허물하리오라고. 출문 제외적 문 밖을 나가서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무사일제의 편이니 사적으로 가까이 하는 편파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 기동이 그 함께하는 것이 박이공이라. 그 공간이 그야말로 넓고 그러면서도 공정하다. 쾌지내체는 쾌의 내꾀는 자동이라 같은 데에서 바로 개별적인 차이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동인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제는 초요에서는 문 밖을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종족끼리 하는 것은 이건 동인데 같은 것이지, 같이 하는 것인데, 자, 삼요에 이르게 되면 유복용지상이요. 복용이라는 것은 융자를 써서 그러지 우리말로 하면 복병이에요. 딱 움츠리고 해서 복병하고 있는 상에 있다. 이것은 벌써 복병이라는 것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전투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공동체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복병한 상을 있다라는 것은 벌써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자 뜻이에요. 그게. 벌써 이것은 남남이 됐다 이 소리예요. 달리 됐다 이 소리는. 그 이함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게 엄청난 서로의 관계를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내꾀는 이렇게 됐는데 외체는 바로 어떻게 됐느냐. 바깥으로 건께는 자의이동이라.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로부터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헤어졌던 관계 속에서 함께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이별했다가 뒤에 재회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사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고로 승용이 불국공하고 담장 위에 올라가서 공격하려고 올라갔다가 능히 공격하지 않은 상이 되고, 이게 찾아가려다가 그만두고, 구오를 보면 용대사 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정벌해서 이김으로 해서 유기와 만남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점진적으로 그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위하여 돌아서고 있는 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전반기입법. 점점 그 달리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함께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상이 우유교지상적 상구에 이르게 되면 동인우교라.
아주 교회에서 사람을 함께하는 상이 있다. 이건 다시 동인회계로 복귀하는 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동인의 내궤와 외궤는 이런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6.2는 동인우 종이라 해서 종은 본의에서 당이라 하듯이 소위 당녀, 함께하는 자에게 얽매여 있는 상이 왜 나오느냐? 이건 간단해요. 우리는 좋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괴사에서 봤을 때 왜 동인이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괴체로 말하면 구호와 유기가 중정지도로서 상응해서 동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좋은 측면으로 말한 것이에요. 근데 효에 와서는 좋은 측면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남들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호하고 함께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이 구호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5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 당자를 써버린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호의 사람으로서 구속당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동인우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구속당했다, 그러면 이거 동인 개념에 상반된 것이에요. 동인이라 하는 것은, 동인의 개념은 지공무사예요. 지극히 공정해서 사적인 것이 없을 때 동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은 뭐냐? 이것은 일기지 사예요. 한 몸의 사적 관계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동인의 본질을 하나의 구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한 지음으로써 당을 지음으로 해서 동인의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부끄러운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종은 당인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사에서는 중차정이라고 하는 이걸 좋게 본 거예요. 그런데 효사에서는 중차정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비록 중차정이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차정이 있어도 문제는 유응호상, 위로 응함이 있다라는 것은 위로 구호와 상응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대동이라고 하는 데에 상반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인이라고 하는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대동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은 사자를 쓴 것이 당자 뜻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당화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게 그럼 동인의 본질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린지도야라. 이게 부끄러운도다. 고로기 상점이 여차니라. 그래서 그 상점이 여기에서는 중정의 의의를 치러한 것이 아니라 응호상을 부정적 측면으로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당화가 되었다. 사적인 당파가 되는 것이다. 상활 동인우종이 린도야라. 동인우종이라 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도라고 한다. 종이라 하는 것은 종당이지만 달리 말하면 사당, 딱 그래야 돼요. 이건 사당을 만든 것이다. 동어서 개응은 서로 관계와 상응한 바로 함께 했다라는 것은 시, 유, 소, 편연이 이것은 편여한 바 있다라는 것이다. 편여라는 것은 어느 한쪽 사람들하고만 편집되어서 함께하는 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인지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인지도는 대동이라고 하는 도에 있어서는 위 사엽이라. 이건 사적인 일이고 바로 광대하지 못하는 사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끄럽다. 그런데 구3의 역할은 어떻게 됐느냐? 구3이라 하는 것이, 자, 이 6이라고 하는 것이 9,5와 정응관계로 부부관계인데, 우리는 정응관계가 있어도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요. 얼굴이 멀리 있으면, 몸이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면 사람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 있는 여자를 구3이 가까이 함으로써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이동이요. 이것은 가까이 이웃의 존재함으로 해서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바로 내 바른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훔치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훔치러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3이라 하는 것은 풀밭에, 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풀밭에 복용, 무기를 숨기고, 더 쉽게 말하면 병자로 보면 쉽죠. 거친 풀밭에서 복병을 하고 저 높은 언덕 위를 가가지고 저 여자를 훔치러 가려고 했는데 막상 마음은 훔치려고 움직였고 실행에 옮겼는데 뭐가 문제냐? 9,5하고 한번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세력의 강약이 대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엎져 있다가 아마 그놈은 안진병이 됐을 거예요. 3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다고. 바로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3이라 하는 것이 강한 바탕에다가 양을 가지니까 과강이 나온 거야. 지나치게 강한 게.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친 과강이 뭘 불러일으킵니까? 이 지나친 강이 곧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만 상대라고 하는 9,5가 있다 보니까 중과부족이야. 그 세력이 9,5를 당할 수 없다요. 그래서 3년 동안 딸싹 못하고 이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치러 가려면 일어서지 못하고 3년 동안 가만히 풀밭에서 침대 깔고 잘 계신 분이야, 이건. 그래서 이게 왜 침략할 수 있느냐? 강의부중하고 양강으로서 이의 자리가 아니고 중도가 아니고 상무정응하야 위로는 정응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욕동어 이로대 피기정이요. 바로 이 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바로 이 아래에 살고 있는 여인집을 함께 하려고 해도 그게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구오지 경공이라 9,5가 공격을 할까, 9,5에게 공격을 볼견자니까 공격을 당할까, 그게 겁이 난다. 그래서 막상 무력을 사용해서 탈취하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탈취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큰 안목으로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공동체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탈취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벌써 상호 간의 전투와 상호 간의 경쟁과 상호 간의 알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무너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 공동체는 공동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소유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사욕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게 되고, 사욕이라 하는 것은 공동체와 공동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동인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지향한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개인 소유의 탐욕이 공동체라고 하는 대규모의 집단을 파괴한다라는 것, 이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